오늘 알아볼 재무상태표는 현금흐름표입니다. 첫째, 현금흐름표와 재무제표의 관계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둘째,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셋째, 간접법과 직접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리고 넷째, 현금흐름표의 세 가지 현금흐름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다섯 번째, 현금흐름의 표에 담긴 정보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여섯 번째, 현금흐름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현금흐름표와 재무제표의 관계인데요. 지금 보시면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현금흐름표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인 당기순이익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을 거쳐서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투자활동, 재무활동, 그 현금의 증감을 계산하여 기초 현금 자산에서 기말 현금 자산으로 이렇게 변동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기말 현금 자산은 재무 상태표에 자산, 유동자산 계정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계정으로 계상되게 됩니다. 이래서 재무 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는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현금흐름표를 만들어질 때 그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봐야 하는데요.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는 발생주의로 작성이 됩니다. 실제 물건이 인도돼서 매출 채권으로 이렇게 외상 매출로 거래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매출 채권이라는 현금으로 아직 회수가 안 된 부분도 실제 손익계산서에는 매출로 작성이 됩니다. 그러나 현금 흐름표 같은 경우는 실제 매출 채권이 현금으로 회수되어서 인식이 되어야 현금 흐름표에 계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간접법과 직접법의 차이입니다. 현금 흐름표 작성에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직접법과 간접법인데요. 직접법은 실제 그 현금의 유출이 발생시키는 그런 수익 비용 항목들을 실제 뭐 매출 원가나 그런 계정 과목별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작성해서 현금 흐름표를 만들게 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거는 사실 되게 번거롭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기업 공시 보고서를 보면은 거의 모든 기업들이 간접법으로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접법 같은 경우는 단기 순손익에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뭐 예를 들면 감가상각비나 뭐 그런 것들을 가산하고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 뭐 이자 비용이나 그런 실제 현금이 들어오지 않는 수익 등을 차감해서 영업활동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을 가감한 형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간접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간접법 현금흐름표 양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금흐름표에 세 가지 현금흐름이 있습니다. 영업, 투자, 재무 현금흐름인데요. 보시면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있고,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있고,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단기 순이익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을 더해주고,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나 무형자산 상각비 같은 그런 것들이죠. 이런 비용 같은 경우는 실제 기업에서 실제 돈이 나가지 않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을 차감하게 되는데, 이런 외화환산 이익이나 뭐 유가증권 평가이익 같은 경우는 실제 기업에 현금이 들어오지 않는 이익 등을 빼주고, 그 다음에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을 이렇게 가감해 주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매출 채권 감소, 재고자산 감소, 매입 채무 증가는 더해주고, 매출 채권 증가, 재고자산 증가, 매입 채무 감소는 차감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중요한 개념인데요. 일단 자산의 증가는 현금의 유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산의 감소는 현금을 유입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부채의 증가는 현금을 유입시키는 효과가 있고, 부채의 감소는 현금을 유출시키는 효과, 이렇게 반대로 작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 현금 흐름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베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 매출채권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자산 계정이죠. 그래서 감소하면은 감소했다. 그러면 자산이 유입된다. 현금이 유입된다. 보시면 되고, 매입채무 부채 계정입니다. 매입채무 같은 경우는 그 실제 거래처에 뭐 원재료를 사올 때 매입채무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매입채무가 증가했다는 부채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채가 증가했다. 그러면 현금이 유입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인데요.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뭐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그런 거 팔았다. 팔면은 돈이 들어온다. 팔았으니까 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이 되었다. 그러면 내가 투자를 했다. 유형 무형자산이나 투자자산을 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재무활동이란 현금의 유입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을 빌렸다. 차입금을 증가했다. 그 다음에 뭐 주식 같은 거 발행했다.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이 나갔다. 유출이 됐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장단기 차입금이 감소가 됐다. 내가 돈을 갚았다. 뭐 유상 감자를 해서 내가 주주들한테 돈을 줬다. 뭐 배당금도 줬다. 그게 유출이고요. 예.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 그 가로 친 거는 그 현금이 유출된 거고, 그냥 숫자만 표시되어 있는 건 유입된 겁니다. 그것만 이렇게 더하고 빼고 해서 이게 순현금 흐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초현금에서 뭐 더 현금이 들어왔으면 더해주고 뭐 더 나갔으면 빼주고 해서 이렇게 기말의 현금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개념은 또 있고, 또 이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뭐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을 에 대한 그런 비용을 정해야 되는데요. 사실 영업활동이 400억 정도의 현금 흐름이 들어왔으면 그 400억에 맞춰서 투자활동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도 그 영업활동 그 현금에 대한 기반으로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는 게 좀 바람직합니다. 네. 만약에 영업활동에서보다 투자활동의 현금이 많게 되면 아무래도 재무활동에서는 아마 차입을 더 많이 하거나 그렇게 돈을 많이 끌어와 써야겠죠. 그러면 그 이자 비용으로 인해 뭐 차기 순이익계산서의 비용이 금융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또 당기 순이익이 적어져서 이렇게 또 영업활동 현금이 좀 작아지는 뭐 이런 악순환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에 담긴 정보인데요. 이게 첫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익이 질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당기 순이익보다는 영업 현금 흐름이 커야 됩니다. 그래야 좋고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이 증가하면은 이게 영업 현금 흐름의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 순이익이 영업 현금 흐름보다 작다. 그건 좋은 거고요. 만약에 영업 현금 흐름이 당기 순이익보다 작다. 그러면은 안 좋은 것이죠. 실제 매출 채권이나 재고 자산이 너무 증가해서 영업 현금 흐름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기업에서는 돈이 안 들어와서 이게 흑자도산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영업투자 재무활동의 적절성을 알아보겠는데요.
그 다음에 미래 현금 흐름 유입, 투자 활동, 뭐 자금 차입 및 상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이게 적절하게 투자되고 차입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의 유형입니다. 일단 보시면 두 가지 현금 흐름을 이렇게 제가 케이스를 이렇게 놨는데요. 지금 영업 투자 재무 현금 흐름이 모두 마이너스일 경우는 지금 보시면 영업 활동으로 1억의 현금 유출이 있었고 투자 활동에서는 투자 자산을 구입해서 1억의 현금 유출이 있었다. 그리고 재무 활동 현금 흐름을 재무 활동으로 보면은 상환 활동을 해서 1억을 갚았다. 현금 유출. 그러니까 모든 이게 현금이 유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영업 활동으로는 돈도 못 버는데 투자도 했고 빚도 갚았네요. 그러면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한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 여기는 보시면 영업 활동 현금 흐름에 1억의 현금 흐름이 유입이 됐어요. 그리고 투자 활동 현금 흐름에서는 또 1억의 현금 유입이 있었네요. 그러면 뭐 투자산을 처분해서 1억의 현금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서 1억의 현금 유입이 있으니까 내가 돈을 빌려서 1억의 현금이 유입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되게 극단적인 경우고요. 제가 이게 뭔 차이인지 좀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 이런 케이스를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서 바람직한 현금 흐름표는 일단은 보시면 영업 활동의 현금 흐름의 유입이 2.5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투자 활동 그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1억의 투자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재무활동 현금으로 1억을 상환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나머지 보시면 0.5억이 남죠. 이렇게 그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계획적으로 투자 활동을 하고 재무 활동을 하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업으로 창출된 현금 내에서 상환 및 자본 비용 효율화를 위한 차입 활동이 좀 바람직한 현금 흐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